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봐야 되겠죠. 자, 실전 모의고사에서 틀리면요, 그 틀린 문제를 갖다가 이론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 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관점을 보면 틀린 문제만 합격하면, 틀린 문제만 맞추면 합격이다. 틀린 문제만 합격하면이라는 게 틀린 문제 이코로 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설입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만 다시 맞추면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이 중요한 거고, 그 문제를 보고 정답 보고 그대로 가지 말고 내가 틀렸다 그러면 앞에 다시 그 파트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회 모의고사 1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틀렸죠. 기반시설이라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는 자체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터기자, 쟁반반자, 기초가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7개의 시설군이 있겠고, 이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되면 도시군계획 시설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 설치 정비 아니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분명히 정리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만한 기반시설이 있어요. 그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도시군계획 시설이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결정돼야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 도시군계획 시설을 이걸 갖다가 이제 설치, 정비, 개량을 해야 이것이 도시군계획 무슨 사업이면 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틀렸으면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택지개발 대신 뭐가 되면 정비사업을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틀렸고, 공공시설이라 하면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바로 이게 맞죠. 그래서 정답, 그러면 4번 해볼 수 있겠고요.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 왜? 개발은 전부 개발이 없다 했어요. 일부에 대해서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역시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를 말한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라고 할 수 있냐면 4번이구나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봅시다.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2번의 경우는 바로 뭐냐? 이것이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국토장관이 결정합니다. 국토장관이. 자, 그다음 이것이 동일한 시군 내에 있다, 동일한 도내에 있다 그러면 도지사가 하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 광역도시는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은 비구속적 계획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립 승인 공고 단계로 되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도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장 구조 협의를 거쳐 단도로 했다. 원래는 여기 국토장관이 지금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 또 국토장관과 이때는 머스트가 되는데요. 머스트 되고, 또 국토장관 시도사 같이 하자고 캔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지사가 시장군수 할 때 하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 당연히 머스트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하자 하고서 캔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도지사한테 단독으로 해주세요 한 거죠. 이거는 승인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역시 틀린 답, 역시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보면 4번 보면 광역 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 시도에 걸쳐 있다. 국토장이 지정하죠. 그럼 시도사가 공도로 수립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럼 광역계획 지정한 날이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시청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광역계획권 지정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그럼 누가 하는 거다? 직접 이때 3년이 지난다. 자 보세요. 여기 가져가면 도지사가 지정했죠. 그러면 여기는 시장 군수는 해서 도지사는 3년의 승인시청이야. 안 하면 도지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역시 3번이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봅시다.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1번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광역계획권에 즉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되겠죠. 녹지열주.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내용은 6가지가 있죠. 지, 구, 기, 사, 지, 입니다. 그랬죠. 용도 지역 지구.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되겠고, 용도 구역.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및 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러면 정답 1번임을 알 수 있겠죠. 다음 4번.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간주되는 경우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간주. 즉 우리가 갖다 의제된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의제되는 거 틀린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다시 원상회복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항만법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 도시역과 연접된 공유수면은 당연히 도시역으로 본다. 그래줘야 되겠죠. 자, 당연히 맞는 표현이고요. 어촌어항법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역과 연접된 공유수면 당연히 되겠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되지만 무슨 단지는 안 되죠? 농공단지는 대상이 되지 않는 거구나 볼 수 있겠죠. 다음 택지개발 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역시 대상이 됩니다. 다음 전원개발 촉진법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으로서 거기는 뭐였어요? 수력, 발전 또는 송변전 시설만 하는 것은 제외다. 당연히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4번에 3번. 다음 5번.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윤법령상 용도지역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5번을 보면은 자, 전용주거지역. 원래 전용주거지역은 우리 뭐랬어요? 전양보랬죠.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전양보호. 그래서 이거는 1종이 있겠고 2종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1종은 단독 중심, 2종은 공동 중심이다 그랬죠. 그럼 여기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 2종은 뭐죠? 공동주택 중심이어야 되겠죠. 틀렸고. 그다음 일반 주거지역은 일편주성,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볼 수 있냐? 일편조성,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거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1, 2, 3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1종, 2종, 3종.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근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종은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그 조성을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역시 맞는 거고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 상업 보완 맞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 기능 확충을 위해 필요한 때 지정하는 지역 맞습니다. 자연 녹지지역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것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당연히 맞는 소림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을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국토교통장관은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당연히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고 그 다음 국토장관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요거는 분명히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을 했는데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심 내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3번 개발 제한 구역의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습니다. 그 다음 도시 자연공원구역 안에 행위 제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건 틀렸네요. 도시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되어 있겠죠. 그래서 3회 틀렸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행위 제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따른다. 왜? 시가와 조정은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을 따라갑니다. 다만 이제 하나 더 걷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을 따라가고요. 그 다음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잖아요. 여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7번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가비의 대지는 500제곱미터인데 성남시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됐다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게 500제곱미터였습니다. 근데 거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띠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여기에 400이 근린상업지역 400, 그다음 나머지 100은 제 3종의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100 자체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보면 이 도시지역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얼마나 기점을 하냐? 660을 기점을 합니다. 그래서 660점부터 이하면은 큰 쪽을 갖다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여기는 전부 다가 어느 지역을 따라가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여기 경우는 전부 다가 평가를 갖다 기점을 하니까. 자, 그럼 여기 660점부터 이하잖아요. 그죠? 이하면, 자, 보세요. 초과하면 각자 것 따라하면 이하면 가중, 평균, 값. 다만 건축물의 용도는 큰 쪽을 따라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쪽을 머릿속에 연상. 지금 여기는 뭐 그랬어요? 건축물의 최대한 면적을 구하랬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최대한 면적은 뭐와 관련되느냐? 용적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이걸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을 우선순위겠죠. 그럼 대지 면적은 여기 보니까 500제곱미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 연면적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요걸 갖다 구해야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요걸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걸 두 번째는 구해야 된다 하는 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가중평균값을 구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는 자 보세요. 여기 가중평균 요거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500분의 앞에 근린상업지역 400제곱미터 곱하기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 얼마인가 그걸 봐줘야 되겠죠. 250 그럼 2.5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하나는 100 곱하기 100제곱미터니까 500이니까 가서 오면 뭐 할 수 있어요. 거기 500이라고 했죠. 그러면 5배 아닙니까? 자, 이것이 여기 있는 용적률을 갖다 구하면 가중평균값을 갖다 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연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되면 결국 요 위에 거는 450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이 45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요 자체는 450이 나와요. 그러면
용적률이라는 게 450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 여기 보면 4.5 곱하기 500 한 거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4.5 곱하기 500 하면 4, 5, 22, 2, 5, 0.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8번 문제.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 자, 여기 보면 8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특히 도시지역 안의 경우, 밖의 경우인데 지금 안의 경우죠. 안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개발한다. 개발하면 can 할 수 있어요. 근데 must에 해당하는 것은 네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거기 1번은 틀렸네요. 정비구역으로서 사업이 시행돼서 완료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은 정비구역 맞죠. 3번은 택지개발 맞죠. 사업이 완료돼서 10년. 자,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을 해제해서 면적이 얼마? 30만. 녹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변경은 30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면 정택이는 10년직이다. 그 다음 녹주상고 시공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가져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은 can에 해당하는구나. can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그 다음 9번. 국토의 계획 법령을 제56조에 의한 특별시장 광역시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건축물의 건축 공장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2번 경자로 경자로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또 형질 변경 중 토속 채취 같은 건 안 되죠. 별도의 토속 채취는 되더라도 토속 채취 됩니다. 그 다음 건축물이 없는 토지, 그래서 대지분할 제한 면적으로 분할은 당연히 되겠고, 녹지 지역을 관리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건축물이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 당연히 대상이 될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보시면 2번이 역시 틀렸구나.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받지 않는 건 이거 외에 재복구 재난수습은 1개월 내 신고하면 되는 거고, 또 도시군객사업 허가받을 일이 없다. 또 경장 이런 것 잘 이해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렇게 있네요. 자, 뭐라고 알았어요? 틀린 것을 거라 이거 아닙니까?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행위제한이 갖다 완화됐다. 그러면 결국 뭐가 될 수 있어요? 새롭게 개발이 이루어지죠. 그럼 기반시설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사,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기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 다음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고시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자, 2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2년 내에 하지 않으면 2년이 경과된 다음날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단독주택, 대통령이 정한 숙박시설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납부 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신청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도시군객 시설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도시군객 사업 시행, 도시군객 시설 사업을 도시군객 시설 사업. 그러면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 될 수 없다. 자, 틀렸죠. 도시군객 시설 사업은요. 자, 여러분 봐요. 도로는 민자 도로 있어요, 없어요? 민자 고속도로 있죠. 민자 터널 있죠.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인정받은 게 아니라 사업인은 별도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실시계획 인가고시 때 사업인정고시 받은 거로 본다. 그래줘야 되겠고. 그 다음 3번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재결 신청은 실시계획 정한 실시계획 고시 후 1년 아니죠. 사업 시행 기간 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공법 시간에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내로서 더 사업 시행 유리하게 연장해 줬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당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오, 맞는 얘기네요. 이걸 매각 양도하게 되면 그 자체는 뭐가 된다 그랬죠? 무효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사업 대상 지역을 둘이서 분할 시행할 수 아니죠. 분할 시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일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 하는 얘기죠. 옳은 걸 고르라.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 이게 틀렸죠. 그러면 자 12번은 왜 틀렸느냐? 허가구역을 갖다 지정하는 자는요. 12번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가 되느냐?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걸친 경우라는데 걸친 경우는 시도에 걸치든 시군에 걸치든 구와 구 사이에 걸치든 가정하지 않고 다 무조건 걸치면 국토장관이 합니다. 걸친 경우는 국토교통장관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일한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도지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음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토지에 대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틀렸죠. 왜 그러냐면 이건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죠. 그 다음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몇 년? 5년 이내로 하는 거죠. 5년 이내, 10년에 5년 이내. 그 다음 허가권자는 누가 되느냐? 허가구역은 국토장관과 도지사가 하는 거지만, 자 시도사가 하는 거지만, 여기 허가권자는 누가 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틀렸구나. 자, 그러면 옳은 것은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13번 다음 중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론 시간에 뭐라 했냐? 중국집 천장에 불났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에 의한다. 천재지변 등에서 긴급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장 중에서는 정부 출연기관 중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해서 제한할 경우 이렇게 됐죠. 협의가 불성립 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할 필요가 있다. 맞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 경우 당연히 맞는 소리죠. 그렇죠? 요청했다. 당연히 맞는 겁니다. 다음 정부 출연기관장으로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한 동그라미 치세요. 맞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X가 되겠죠. 다음 5번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에 걸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협의를 성립되지 않았다. 자,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을 나가도록 해봅시다. 다음 중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옳은 것 1번 개발계획을 공모한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확하네요. 그래서 원래는 자 구역 지정 시 개발 계획이 나와야 돼요. 개발 계획을 갖다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구역 지정 후 단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이거 암기 코드로 뭐라 했냐? 구역 지정 후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 어떻게 공부한 적 있어요? 공, 자, 생, 균, 외, 주 이렇게 본 적 있죠. 그래서 공모에 의한 경우 자연 녹지, 생산 녹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자연환경 보전 제외, 도시적 외,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이 30% 이하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죠. 1번이 옳은 거네요. 그 다음 2번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할 수 있겠죠. 자, 다음 3번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 방식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을 하겠다. 그러면 원주민의 말을 충분히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보면 얼마를 갖다 가져갈 거냐. 우선 제일 먼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 그런 걸 우리가 정리를 꼭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토지소유 총수의 2분의 1. 그럼 뒤집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100만. 100만이면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국토장관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자족도시 규모가 얼마냐? 330만. 그래서 자족도시를 갖다 하겠다. 그러면 330만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족도시 규모. 그래서 거기면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이런 것은 330만을 기점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해당 개발계획이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아니죠. 자, 여기 보니까 개발계획에 들어맞도록 하는 게 거꾸로 돼 있죠. 도시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로서 개발계획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거꾸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럼 개발계획은 그 도시군 계획에 들어맞도록 돼야 되겠죠. 알맞게 하도록 그렇게 되겠죠. 뒤집어졌습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보도록 해봅시다. 15번 보면 다음 중 도시개발 법령상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실시계획은 구체적 계획이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당연히 맞죠? 실시계획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시계획 안에는요. 구체적 계획인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됩니다. 또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이 포함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1번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될 수 없다. 틀렸죠?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다음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당연히 맞죠. 개발계획에 맞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 맞고 다음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경험하고 작성 실시계획은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누구냐의 관점에서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국토장관이 지정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가를 갖다 받아. 인가해 줄 때 그러면 국토장관이 했으면 시도사 의견 들어서 하는 거고 그다음 시도사다. 대도시장이다. 그럼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해주는 거다까지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 5번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때는 건축허가, 농지진흥허가, 산지진흥 허가받는 거로 본다 그랬는데 자 우선 당연히 맞는 거죠. 각종 집중적 효과로서 의제 효과가 나타난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답은 2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 법령에 의하여 발행되는 토지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토지상환 채권. 그럼 이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시행자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행자가 발행하죠. 그 중에 누구는 못하느냐면 조합은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발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식으로 펴놓고 나서 공공과 민간인데 여기 보면 발행 계획서에다가 지급 보증을 받습니다. 그럼 민간만 받지 여기는 받잖아요. 그리고 지정권 승인받아서 발행하는 거다. 그럼 이때 발행은 토지상환 채권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볼 수 있겠죠. 그럼 1번 시도사가 발행하는 게 아니죠. 누가 발행하는 거죠? 여기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역시 틀렸음을 알 수 있겠고요. 다음 원안 발행하는 거 맞습니다. 다음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분을 받아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당연히 맞죠. 다음 시행자, 지정 개발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하고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계획서를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이겠죠? 그럼 우리가 왔을 때, 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자, 틀렸죠.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도시개발 채권이다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 연상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채권? 도시개발 채권. 이런 얘기를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개발법에서 필요한 것이지 여기 있는 우리 여기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채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상환 채권이 있고 도시개발 채권이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 두면 이 말은 당연히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안전행정부 장관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건 뭐가 되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명칭이 이미 바뀌었죠. 자,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 토지상환 채권은 무기명 증권 아니죠. 기명식 증권이죠. 기명식. 그 다음 5번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경우는 그 토지상환 채권에 상환한 그렇죠.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또 하나 이자율은 발행자가 그 수급상을 기초로 해서 정한다. 그래서 이자율은 발행자가 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여기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6번의 정답은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다음 중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환지계획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 환지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특정하게 다수저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땅에 대해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공의 효용 증진을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와 같은 환지 설계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필지별 가서 그 명세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필지 플러스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나와야 되겠죠. 또 필지별 권리가 나오고 필지별 또 채비지라든가 보류지가 나와야 되겠죠. 또 입체 환지 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1번 환지 설계, 자 2번 환지 처분이라는 말은 틀렸음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다음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나와 있죠. 채비지, 보류지에 대한 명세 나와야 되겠죠. 입체 환지를 계획한 경우에 가서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입체 환지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방법 또는 규제에 관한 사항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 볼 수 있냐면 2번이다. 하시고, 다음에 18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환지처분에 관한 거죠. 환지처분 효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지처분 받았다. 이 환지처분 받았다면 어떻게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되느냐. 환지처분은 개별적으로 가서 통지하고 공고하죠. 그럼 공고일로부터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은 원칙적으로 공고일 다음날 되겠죠. 다음날 뭐가 됐어요? 권리관계가 이전되고 확정되죠. 다음날. 그 다음 채시, 보,
환. 채비지는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보류지는 환지계 정환자한테. 그 다음 입체 환지 처분으로서 우리가 쓸 때 구분 소유권, 공유 지분권, 구분 소유권과 공유 지분권이 그대로 넘겨가죠. 저당권도 넘어가죠. 입체환지. 그 다음 청산금이 확정되죠.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라는 것은 바로 뭐냐? 권리관계 이전 확정주에 예외가 있죠. 그러면 부지정원, 가서 환지 부지정원, 환지 처분 공고일, 처분 공고일 종료 때 소멸하는 거죠. 그 다음 지역권은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익이 없으면 소멸하고 실익이 있으면 그대로 존치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존치. 그 다음 행정상, 재판상 전속 처분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연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1번 보면 환지계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다음 환지처분 공고 종료일에 소멸돼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다음 종전토지에 대한 전세권 지역권은 환지로 이전한다. 자, 우리가 보세요. 여기 있는 지역권은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닙니까? 틀렸고요. 종전토지에 대한 모든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은 환지는 모든 처분이 아니죠. 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전속적인 것만 옮겨가는 전속적인 거, 전속적인 거, 전속. 그래서 꼭 조심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의 정환자가 각각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어느 날? 다음날 제15화. 그 다음 5번 환지 예정지가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경우에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각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갖다 뭐한다? 취득한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법까지를 형성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19번 하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20번 다음 강좌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1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 법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 달동네인데 양호할 필요 없죠. 여기는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자, 저소득 거주하고 있고, 노후불량 건축이 과도에 밀집되어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그 아닙니까? 정비가 극히 열악하다고 해줘야 되죠. 그럼 정비가 양호하다. 그럼 이건 뭐냐? 재건축에 관한 사항이죠. 그 다음 2번 정비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밀집한 주거환경. 자, 이거는 열악하니까 뭐야? 재개발해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단독 다세대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 오케이. 맞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 4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서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를 필요한 지역인데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틀렸죠. 그 다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 정비구역에서 종전가로를 갖다 유지하고 하는 거죠. 확충해 유지하고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좌 20번서부터 40번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